네, 매주 화요일에 내년 4월 경인 지역 총선 지형을 진단하는 22대 총선 경인 나침반 시간입니다. 조대원 리서치한국 여론정책연구센터 센터장, 박성민 민주당 주거복지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서울 확장론입니다. 좀 메가 서울 때문에 아주 뜨겁죠. 내년 총선의 핫 이슈, 쟁점이 된 게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논쟁이 결코 최근에 발생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선거 전후로 나왔던 소위 서울 확장론,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그 논쟁은 어떻게 불붙고 또 사그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넓혀야 한다, 이 주장은 2006년 김문수 전 경기지사부터 시작이 된 거나 다름없는데요. 대수도론입니다. 경기지사에 당선되고 대수도론은 물, 공기, 교통, 환경, 장묘 등에서 수도권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칸막이를 걷어내고 통합행정으로 효율성을 증대하자는 것이다. 북경, 상해, 동경 같은 대도시와 경쟁해야 하지 않느냐. 수도권이 커지는 것은 역사적인 추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지방선거 당선 이후에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인이 꺼내든 이슈입니다. 대수도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조대현 센터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시 김문수 지사 당선인이 저 이야기를 한 이유가 좀 궁금하고 주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예, 방금 그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김문수 당선인의 당시 발언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도시의 경쟁력이 곧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쨌든 뭐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 서울과 경기도를 합쳐서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시너지를 높이자. 이게 이제 첫 의도였고 이제 추진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를 했던 게 이제 대체로 일본의 요코하마하고 도쿄하고 합쳐서 인구가 2,700만 정도 되는 이 도시를 모델로 어쨌든 그 광역 대도시권 안에서 교통망을 합치고 그다음에 의료, 교육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불필요한 행정 낭비나 그다음에 그 모순을 없애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빠르고 편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자. 이게 본 취지였습니다. 네, 당시 김문수 지사 당선인에게 바톤 터치를 해줬던 손학규 전 경기지사도 찬성을 했던 바 있고 또 2010년에는 같은 당의 서울, 인천 당시 이제 후보들이었죠. 관련된 공동 협약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영상이 있는데요.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경쟁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도시 대 도시, 도시권 대 도시권, 메갈로폴리스 대 메갈로폴리스의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서울이 행정과 역사와 금융의 중심지라면 경기는 또 산업과 또 여러 가지 그 환경과 관련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인천은 아시는 바와 같이 물류, 첨단 산업, 또 앞으로 여러 의료, 관광 등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국을 추진함으로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서울, 경기, 인천 원래 오랫동안 하나였습니다. 시민들께서 원하신다면 행정구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순탄하지가 않았고 결국 좌초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 박성민 부위원장님, 왜 좌초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에 많은 장점이 있지만 또 지방분권의 한계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김포시 서울 편입도 아마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그 당시 아까 나온 것처럼 다 한나라당 단체장이 이제 당선이 됐었어요. 단체장이 당선이 되니까 그 수도권 협의회도 또 구성하고 또 정리하게 합의하던 상당히 고무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내에서 한나라당 당내에서 먼저 이제 이견 조율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 비수도권 의원이나 이제 지자체 단체장들이 이걸 상당히 반대한 거죠. 영호남이 지금 그 서울의 블랙홀 때문에 상당히 인구나 경제적으로 지금 피폐해져 있는데 만약 수도론이 나온다면 더욱더 경제 블랙홀로 수도권
정치권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격렬하게 이견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당내 이견이 상당히 격렬하다 보니까 이재호 원내대표가 그 한나라당 그 당선인들한테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서울시장한테 자제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게 수면 아래로 내려앉으면서 네. 흐지부지된 상황입니다. 예. 근데 메가시티라는 게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지방분권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선거가 끝나고 또 선거를 앞두고 이 대수도론만 나왔던 게 아닙니다.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김포의 서울 편입, 이 주장이 이미 2010년에 나온 바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박 부위원장님, 이게 2010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왔더라고요. 예, 2010년에 서울시장 그 경선에 김충환 예비후보가 네. 뛰어들었었죠. 그 김충환 예비후보가 이제 그 발표한 공약 내용에 보면 강화, 파주, 김포를 일부를 편입해서 서울이 바다를 가지는 큰 행정도시로 만들겠다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경전철과 고속도로를 놔서 서울에서 30분 이내에 그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되면 서울은 세계 제1의 관광도시가 될 수 있고 많은 해외 기업도 끌어올 수 있다라고 또 김충환 그때 그 예비 후보가 발표를 했었죠. 네, 당시 김충환 예비후보는 서울시장 한나라당 최종 후보가 못 됐습니다. 사그러진 주장이 되고 말았죠. 예. 그런데 그 뜻을 한 번 더 2014년에 얘기했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으로 보시죠. 또 바다가 있는 매력 있는 서울, 그리고 경쟁력 있는 세계화된 도시, 시민과 소통하는 추진력 있는 서울시정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처럼 또 도쿄처럼 바다가 있는 서울을 만들어서 관광객 2천만 명이 오는 아주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김충환 당시 예비후보. 과연 일관된 주장이 선거를 앞두고 하는 지장일지 아니면 김포를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 지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근거에 좀 다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조대현 센터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당시에는 어찌 됐든 그 김충환 국회의원이 서울시장에 도전하기 위해서 당내 강력한 유력한 경쟁자였던 오세훈 당시 현직 시장을 네. 이기기 위해서 세계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김포 편입이라든가 당시에 서울을 보니까 현재의 서울로는 규모의 경제가 안 된다. 그래서 규모를 늘려야 되는데 당장 학교 운동장 하나도 더 지을 땅이 없는 서울로는 이게 정확하게 사이즈가 302제곱킬로미터인데 이걸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김포 등의 일부 경기도 지역을 편입해서 경쟁력을 높이자고 얘기한 거고 현재하고 이제 다른 거는 현재는 2023년 현재는 주민들이 먼저 사실은 이게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가 남도 북도로 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로 분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포 주민들이 분류가 이제 경기 북도로 분류가 되니까 네. 어찌됐든 김포가 위도상으로 높지만 한강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 북쪽에 있는 김포나 파주나 고양하고는 생활권이 다르고 오히려 강서나 양천하고 이쪽하고 더 가깝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우리를 서울로 편입해달라. 이렇게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강서나 양천이 1962년까지는 이게 이제 김포군에 소속됐던 땅인데 이렇게 분류가 돼서 지금도 김포공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주민들의 요구가 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고 초창기부터 이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게 아니라 갑자기 선거 앞두고 몇 달 앞두고 이 문제를 강력한 이슈로 띄우니까 그 진정성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도 의심하고 특히 상대 당인 야당에서 특히 반발하면서 의심하는 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선거 전후에 발생한 역대 서울 확장론 살펴보고 있는데요. 김문수 전 지사, 또 김충환 전 의원에 이어서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있었습니다. 남경필 당시 지사는 광역 서울도를 주장했는데요. 당시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정말 크게 묻고 경쟁력을 높이자는 거고 그 시작을 누가 하냐?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지사가 먼저 경기도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하자는 경기와 서울을 통합하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데 광역 서울도가 필요합니다. 네, 불과 한 5년 전의 일인데 광역 서울도 용어가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역 서울도 이건 또 어떤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똑같은 내용이고요. 예, 김문수 지사가 얘기했던 그 대수도론과 대동소이합니다. 네. 뭐 정확하게는 수도권 통합론, 서울 확장론 정도로 봐야 되고, 그런데 한 가지 당시에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갑자기 이 선거가 2018년 6월달에 있었는데 2017년 12월달에 남경필 지사가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내일부터 경기도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뭔가 했더니만 나중에 봤더니 경기도 지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서울보다 규모도 크고 인구도 많고 뭐 부족한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양보를 할 테니까 우리가 서울에다가 편입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서울을 안을 테니까 이름도 우리 경기도를 없애고 광역 서울도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장했던 게 나온 말이 이제 광역 서울도입니다. 예. 네, 광역 서울도. 손학규, 김문수 전 지사에 이어서 남경필 지사까지. 그런데 인천시장들과는 다르게 왜 유독 경기도지사들만 서울 경기의 통합을 말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인천은 조금 다릅니다. 인천은 이미 그 GDP에 대해서 생산시설이나 제조업이나 또 사회간접자본시설이 SOC가 많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족도시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김포나 남양주나 구리 같은 경우는 서울의 위성도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도넛 모양으로 서울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위성도시가 어떻게 생겼냐면 김포 신도시도 이런 경우예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신도시를 지정해 놓고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테니 그쪽에서 서울로 출퇴근해라 이렇게 나와서 신도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 남양주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맨 처음에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땐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서울 외곽의 경기 지역은 서울과 같은 생활권이다 이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서울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행정구역은 나눠져 있지만 서울 권역이다 그래갖고 항상 경기도에서 서울한테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또 다른 서울 확장론 총선 국면이 들썩거리고 있는데 김포와 서울 표정이 좀 다르죠. 자, 이 논쟁이 총선 전략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시민들이 원하고 또 도시, 국가 경쟁력에 부합한다면 추진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무엇이 득이고 무엇이 실이냐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 김포와 서울에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박성민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면 김포는 뭐가 좋고 서울은 뭐가 좋은 거예요? 두 가지 정도씩 말씀드리면 김포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서울로 네. 편입된다면 아마 김포 시민이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도 본인의 자산 가치 증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벌써부터 부동산에서 뭐 집값 올라가기 전에 사라고 한다면서요? 네, 들썩들썩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그리고 두 번째가 최우선적으로 교통의 또 원활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네. 김포 같은 경우는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혹자들은 골병 라인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돼 있는데 서울시 예산이 한 45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김포구가 된다면 서울시 편입돼서 아마 최우선적으로 교통망을 확충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또 김포시. 네.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득은 또 이게 상당히 큰 빅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2025년에 수도권 매립이 종료가 돼요. 네. 예전에 마포에 소각장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는 기본적으로 매립지에다 매립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매립을 할 수 있는 땅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포시가 편입이 된다면 김포시가 지금 수도권 매립지 4매립지를 상당 부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돼 갖고 아마 김포시장과 서울시장의 빅딜이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김포시 땅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갖고 서울시 땅이 한 2분의 1이 되는데
김포시장이 들어오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개발할 토지가 없는데 아마 가용부지가 김포의 한 60%가 되거든요. 상당한 부분이 아마 서울시에서 개발 부지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장점 말씀해 주셨는데 단점도 존재하겠죠. 뭐 세수 부분이나 뭐 여러 메가시티가 되면 그 불균형 문제 해소 등등 숙제도 많을 텐데 단점은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요즘 뭐 특히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 지역 국회의원, 김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가장 부각시키는 부분이 단점 부분인데 네. 뭐 예산이 축소되고 반면 세금은 증가하고 예. 그다음에 교육 시스템이 악화된다.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뭐 또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지 않다. 어차피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줄 거기 때문에 세수 문제는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관악구하고 김포를 그 관악구가 김포하고 이제 인구가 비슷한데 48만 5천으로 실제로 관악구는 예산이 9,700억 정도 되고 반면 김포는 1조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그 단점을 살펴보면 도시의 특색이 좀 사라지고 그다음 도시 경영의 자율성이 아무래도 서울시의 한계 구로 들어가면 서울시로 많이 예속되겠죠. 그리고 요건 좀 특이한 건데 요 단점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는 순간 수도 서울이 바로 북한하고 접경지대가 돼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 뭐 연평도나 천안 연평도 백령도에 북이 이제 도발을 했을 경우에 가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전단 같은 거 날리면 북이 그 포로 도발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뭐 김포에 어디에 저게 도발이 있었다. 그다음에 백령도에 북한의 포탄을 맞았다. 이렇게 했던 거하고 그 지역은 잘 모르니까 외국 사람들이 만약에 서울의 김포에 이제 만약에 포를 맞았다 그러면 대반 딱 외신에 나오는 게 서울이 공격받았다. 예, 서울이 언더 어택 이래 나오니까 예. 이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편입 문제에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이슈가 내년 김포 또 서울 지역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이 됩니다. 역대 총선 결과들을 돌아봤을 때 김포의 지축을 흔들 만한 이슈인 것만은 확실해 보이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정확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크게 영향은 없을 거다. 아, 진짜요? 예,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이걸로 이제 그 이슈화됐기 때문에 이슈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데 당장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뭐 윤영복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이게 선거 앞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 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당 당론인데도 그렇죠. 같은 당에 있는 시장들이 김태흠 도지사라든가 홍준표 시장도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봐도 어쨌든 국민들이 2배 정도 더 특히나 수도권에서는 더더욱 더 반대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역대 경기도지사들이 메가시티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반면 현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 북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펄쩍 뛰고 있습니다. 자, 박성민 부위원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 북도 설치를 원하는 지역에서는 또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이번 이슈가 막제가 될 수도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애초에 지금 김동연 도지사가 공약을 내세운 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계획에 대한 반발이었거든요. 예. 지금 좀 아까 조대현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가 한강 이남에 있어요. 한강 이남에 있다 보니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랑 상관이 없다고 김포에서는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포 편입이 서울로 뭐 가시화된다면 김포뿐만 아니라 남양주나 고양이나 이쪽도 아마 서울 편입을 원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 김동연 지사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그 공약은 아마 무산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경인 앞신반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